예, 안녕하세요. 이진숙입니다. 지금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아시다시피 제가 4월 25일에 대구시장 선거 후보로 뛰다가 사퇴를 했습니다. 왜 사퇴를 했느냐? 끝까지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라도 끝까지 간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도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습니다.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대구시장 선거를 치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막판에 제가 결국 사퇴를 하게 된 것은 사퇴를 하지 않고 끝까지 3자 구도 또는 4자 구도까지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결국 김부겸 후보를 대구시장으로 당선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런 선택이 여지가 없었죠. 다른 험지 출마를 권유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저는 예시당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기에 경기지사로 나가는 게 어떻겠나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마지막에는 하남 같은 그런 험지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저의 능력을 평가를 해주시는 부분은 제가 존중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일찌감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지사 후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경기도에 단 하루도 경기도민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경기도 지사로 나가는 것은 도민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시장 선거에서 후보 사퇴를 하고 남은 저의 선택지는 달성군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달성 군민들께서 저희 결정에 대해서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달성군은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큰 곳이기도 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1983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의 교사로서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달성군의 화원입니다. 저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달성군하고 아무런 인연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저와 달성군과의 인연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출마하게 된 계기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대구시장으로서도 하고 싶은 일들, 또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제 그것이 일단 이제 제가 사퇴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국회라는 곳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돌아가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활동,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정해 줘야 할 이 입법부가 사실상 독재 정권의 협조자, 그런 역할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그 법안이 통과된 것만 보더라도 법 왜곡죄라든가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대한민국을 1인 독재 체제로 만드는데 협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지난번에 이제 부분 개헌 관련해서도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의사봉을 저는 거의 국회라는 제도, 기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구 개인 감정을 휘두르듯이 그렇게 내던지듯이 방망이를 휘둘러댔는데, 국회라는 기관이 어느 특정 정당을 위한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지 않습니까?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더니,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공소 취소 모임에 최종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이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슬슬 군부를 떼기 시작하다가 급기야 공소 취소를 위한 법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이게 엄청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다가 보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연을 시키게 됐죠. 저는 일종의 그 기만전술이라고 보는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께서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 발전을 위한 법안과 입법 활동과 또 예산 편성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내부 자금, 그렇죠. 문제죠. 국민들에게 비치기는 또 이제 내부
싸움으로 또 비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기도 하고 또 실망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뭉치는 모습, 단결된 모습, 원팀이 된 모습,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게 저는 승리를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어떻든 지금은 모든 갈등을, 내부 갈등을 뒤로 하고 하나 된 모습을 보이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와 그 상대 후보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의 그 과거 경험과 실행력, 추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주 월왕에서 태어나서 8살 때 대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대구로 이사를 왔고요. 대구에서 초, 중, 고대를 졸업했습니다. 많은 자리에서 저는 저의 DNA를 만들어준 곳이 대구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가장 먼저 사회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달성군 화원입니다. 화원의 동국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가르쳤고요. 영어교사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는 서울로 가면서 서울에서 MBC라는 공영방송사에서 근무를 하게 됐죠. 30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워싱턴 하원, 워싱턴 지사장을 지냈었고 또 중동전쟁이라는 전쟁의 현장에서 취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는 전쟁 취재를 하면서 지도자의 선택이 얼마나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1년 걸프전, 2003년의 이라크전, 이 두 전쟁 간의 시간차를 보면은 12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991년에 5살이었던 어린이의 경우에 2003년에는 17살이 됐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 한 사람, 이 어린이 한 사람, 청소년 한 사람이 청소년기, 청년기가 약탈됐다고 볼 수 있어요. 사담 후세인에 대한 평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떻든 지도자의 선택 하나가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걸 바로 지금 2026년 대한민국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좌파 파퓰리즘이 얼마나 우리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미래 세대가 써야 할 자본, 자금을 지금 현재 세대들이 마구 파퓰리즘식으로 뿌려대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정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지만 이번 6.3 선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파퓰리즘으로 갈 것인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이번 6.3 지방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달성군을 표현하면서 도농 복합지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곳이 바로 달성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지역을 다녀보면 정말 그런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스나 테크노폴리스 같은 곳을 보면 말 그대로 첨단 도시를 우리가 눈앞에서 펼쳐진 걸 볼 수가 있고요. 20-30분만 나가면 마늘 농사 또 수박 농사를 하는 농촌의 현장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달성군을 표현을 할 때 산과 강, 호수가 있고 또 동시에 발전된 첨단 산업단지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달성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저는 맞춤식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첨단 기업이 살아있는 산업단지 부근에는 굉장히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이런 젊은 층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곳에는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 교육 환경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보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게 시급할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의 경우에는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고 키우고 싶은 그런 곳으로 환경을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촌 지역에서는 항상 고령층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세요. 고령층이 가지는 첫 번째 관심사는 바로 건강입니다. 제가 요 며칠 경로당에도 많이 다녀왔는데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 한결같아요. 경로당 부근에 목욕시설을 마련해달라든가 주방을 좀 개선해달라든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젊은 층이 사는 곳에는 젊은 층을 위한 환경, 고령층이 사는 곳에는 고령층을 위한 건강 서비스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두 번째는 물, 세 번째는 교육인데요. 흔히 하는 이야기가 미래 산업의 거의 산소 역할, 봉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통상 보면은 그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에너지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그 SK나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달성군이 가지고 있는 8개 산업단지, 또 여기에는 1,10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아주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조성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분산 에너지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입니다. 이 물 하면 뭐 식수, 음료수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과 관련된 기업 활동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초순수 플랫폼 센터를 달성군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대구 하면 또 물산업이고요. 대구 중에서도 특히 물산업은 달성군에 집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 클러스터, 물산업 클러스터가 집적 단지가 달성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모여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 중에서도 초순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산업, 로봇 이런 기업들에 쓰이는 그 재료가 바로 초순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조금만 그 불순물이 들어가도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결함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대구 달성군에 물산업 클러스터가 있으니까 저는 그 초순수 플랫폼 센터를 유치를 해서, 이게 이제 젊은이들의 일자리하고도 직결되는 것인데, 이게 되면 한 5년 동안에 2,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사실상 추진을 했어요. 추진을 하다가 예산이 한 4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방비하고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방에서, 대구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 이걸 반드시 유치를 하고 싶다. 이 공약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교육인데요. 이건 달성군에 그 젊은 사람들이 집결해서 살고 있는 테크노폴리스라든가 다사 같은 새로운 주거 밀집단지, 이런 곳에는 젊은 층이 많이 모여서 사는데, 분들이 가장 그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그 교육 아니겠습니까? 보육 교육인데, 교육 발전 특구로 지난 몇 년 동안 시범적으로 우리가 이행을 해왔습니다. 내년을 목표로 교육 발전 특구로 바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가 이제 경상북도에서 분리된 게 1980년대 초입니다. 처음에 이제 분리가 됐다가 직할시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광역시가 됐습니다만, 사실상 대구와 경북은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죠. 광주 전남은 이미 통합시장을 지금 뽑고 있지 않습니까? TK의 경우에는 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죠. 저는 언젠가는 그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서로 대구와 경북이 통합함으로써 낼 수 있는 그런 특히 경제적, 산업적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왕 이렇게 된 만큼 우선 경제적 통합부터 먼저 할 수 있지 않을까. 대구시장으로 선출된 분, 또 경북지사로 선출된 분이 서로 협조를 해서 열린 마음으로 대구와 경북의 공통의 미래를 위해서 성사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광주 전남에는 20조라는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에 대구 경북에는 이런 것들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저는 반헌법적인 만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도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이 받는 만큼의, 적어도 받는 만큼 그 수준의 지원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김부겸을 불러냈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이번에 그 선거 판세와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국민의힘이 그래도 해볼만 하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선거를 돕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어떻게 감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범죄 혐의를 다 씻어내려는 거 아닙니까? 공소 취소라고 하는
하는 무지막지한 만행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자행하려고 하는지 참 선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과 이재명 정권의 만행들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그 선거를 도와주고 있다. 이재명이 국민의힘 선거 운동원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입성 후에 뭐를 하겠다 또는 하고 싶다라고 밝히는 것은 정말 우리 달성군 유권자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6.3 선거를 위해서 지금 매일 한 발 한 발 열심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유권자 여러분, 또 달성 군민 여러분, 이진숙입니다.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선택의 선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좌파 파퓰리즘이냐,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대구에서 또 달성군에서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보수의 자유민주주의의 심장을 좌파 파퓰리스트들에게 내줄 것이냐, 저는 그 선택을 묻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한 발 한 발 겸손하게 겸허한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